안녕하세요. 해커스 인물의 윤필리입니다. 네, 오늘부터 6주간 동안 심화 과목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화 과목 2에서는 통계학과 그리고 양자역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할 것인데요. 통계학학은 조금 짧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주 과정을 양자역학에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심화 과목 1에서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심화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좀 방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방어적, 먼저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어적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 그 기출 경향이 아무래도 좀 그 일반 물리 쪽으로 일반 물리와 심화 파트가 있는데 일반 물리 쪽이 약간 좀 치중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중요도가 일반 물리 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중요도 면에서 이제 일반 물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 면에서 그러면 우선순위 면에서 일단 일반 물리 먼저 당연히 먼저 잘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화 과목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중요도 면에서 좀 그렇게 차이를 좀 둬야 된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너무 이제 심화 과목 쪽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 막 내용도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좀 일반을 좀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좀 방어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자 심화 과목 네 가지 과목이 있죠. 네. 네, 심화 역학, 그다음에 심화 전자기, 그다음에 통계 역학, 양자 역학이 있는데 각 과목마다 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화 역학은 라그랑제 꼭 한 문제씩 나오죠. 예, 그리고 뭐 중심력 운동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심화 전자기 부분에서도 그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 그 부분에 좀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평균 밀도를 가지고서 뭐 표면 유도 전하를 구하는 거 뭐 그런 종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주요 출제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먼저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먼저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볼츠만 통계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죠. 네, 그래서 좀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좀 볼츠만 통계 쪽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뭐 좀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혹시나 이제 내가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론을 다 습득할 그런 이제 어떤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부분들을 다 골고루 정말로 이제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혹시나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중요도가 있고 많이 출제되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용도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혹시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제 그런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뒤로 하셔서 좀 이렇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제외시켜도 좀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 어, 모든 부분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주로 출제된 영역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나오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통계역학 부분들을 우리가 어, 이제 공부할 것인데 항상 제 강의는요 철저하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출제 경향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제가 그게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기본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혼자서 공부하시면 절대 못합니다. 워낙에 왕도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수험 적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추려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2주 동안에도 충분히 이 통계학과 부분들을 이제
그 시험에 맞게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엔트로피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역학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모든 이제 열통계 물리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열역학을 배우죠. 열역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피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가, 왜 기체들은 확산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엔트로피 이제 이 법칙 해가지고 그냥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렇죠? 그것이 자유 법칙이다라고 해서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자체를 그냥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학에서는 왜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형식으로 자연이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률 통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통계역학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화면이 꺼졌네요. 네, 바로 여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 통계를 하기 전에 먼저 경우의 수를 따진 걸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배웠던 경우의 수를 조금 복습을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경우의 수라 함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는데 총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순열, 순열, 그 다음에 조합이죠. 그리고 조합 중에서도 이제 중복조합, 이렇게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정리를 먼저 하고서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열입니다. 자, 순열은요, 기본적으로 정의가요, 서로 다른 엔계 중에서 R계를 택해서 그리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죠. 기호로는 N, PR,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구체적인 표현식은 이것은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n, n-n-2 쭉쭉쭉 해가지고 1까지, 그렇죠? 곱해주는 것이죠. 그거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n개가 막 있죠. 그래서 뭐 1부터 뭐 a부터 뭐 n개가 있다고 해서 1부터 2, n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n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n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총 R개가 있는 거죠. 자리가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자, R개가 있습니다. R개 1부터 R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R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 중 하나를 택해야겠죠. 총 개수가 n개가 나옵니다. n개, 그렇죠. n개가 나올 수 있고요. 자, n개를 택했으니까 그 다음 자리는 n-1개만 남았죠. 그래서 n-1개를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택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택할 수 있는 경우는 n-2개를 택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면은 n- 네, 여기부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쭉 이제 R번째 자리니까, 자, R번째 택할 때 남은 개수는요, n에다가 n- 이게 경향을 보시면은 R-1개 이렇게 n-R- 그러니까 n에다가 R-1을 뺀 것만큼 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생깁니다. 제일 마지막에 숫자는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걸 다 곱해주면 전체 경우수 나오죠? 그쵸? 자, 그럼 다 곱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 뒤는 뭐예요? 이 뒤는, 이 다음은 n-1이죠. 우리가 그냥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음부터는 숫자만 보면 n, n-n- 쭉 보면은 그 다음에 n-r, n-r- 이렇게 돼서 2, 1 이렇게 갑니다. 즉, 이 숫자를 다 곱해준다는 얘기는요, 이 숫자를 다 곱해주면은, 자, n 전체에 n 폭토리얼은 n부터 쫙 1까지 다 곱해준 거잖아. 그 중에서 짝 분리해서 요만큼을 곱한 거를 나눠주면 되죠. 전체 n부터 2, 1까지 하나 쭉 줄여가면서 다 곱한 거를 예, 여기까지만 곱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부터 n-r, n-r, r-1, n-2 쭉쭉 해서 2까지 이렇게. 자, 요거 다 곱한 것이 n-r의 팩토리얼입니다. 그쵸? 즉 전체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 나눠주게 되면 전체 순열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NCR 뭐 순열 퍼뮤테이션 영어로 보니까 그래서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네. 3개 중에서 이 2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ABC가 있어요. ABC. 자, 이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A, B가 있죠. 그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A, B를 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B, A도 있죠. 그리고요. BC를 택합니다. BC. 그쵸. 그 다음에 BC를 택해서 CB로 배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AC 택하는 방법도 있죠. AC 택해서 배열하고 CA 이렇게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6개죠. 자, 왜 6개죠? 3, B2는 자, 이렇게 되죠. 3 팩토리얼 나누기 자, 3-2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1 팩토리얼. 그러니까 1 팩토리얼 1이니까요. 그렇죠? 2가 됩니다. 아니, 3이 6이 됩니다. 6. 그렇죠? 6이 되니까 네, 바로 저 식이 이렇게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순열은 이건 기본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조합이랑 중복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여기까지 지우고요. 자, 조합은요. 자, 잘 보세요. 조합은 서로 다른 엔계에서 알게를 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N개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기호를 보면 자, NCR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에 쓰는 이제 표기법이고 자, 보통 수학에서는 보통 이제 N에서 이제 R개를 택하는 거 콤비네이션 C를 한 거죠. 보통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N 이렇게 가로로 해서 N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이 수다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자, 이것의 표현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 n개가 있어요.
자, 순열 볼게요. 순열. 순열은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그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예,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그쵸? 자, 일단은 R개를 택한 다음에 그쵸? 자,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그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이게요? R팩토리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R개 일렬로 배열한다. R개가 쫙 있는 일렬로 배열하는 이제 첫 번째 자리에 R개가 올 수 있죠. 두 번째 자리에 R-1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R-2개 올 수 있죠. 쭉 해서 2, 1까지 곱해집니다. 즉, 그냥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네, NP 뭐 NP NU NP N이죠. NPN 그렇죠? NPN N개 중에 N개를 택해서 쫙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N 팩토리얼입니다. N 팩토리얼. 즉 R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것이 바로 NCR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 되시나요? 2단계로 생각해보면 일단 택해서 그 경우 수가 조합만큼 경우 수가 있죠. NCR개만큼 조합 개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경우의 수에다가 그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까지 이제 곱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바로 수열의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NCR은 NPR을 R 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따라서 얘는 뭐예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합의 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것의 응용은요. 상자성취에 응용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상자성취에 응용된다. 조합은요. 자, 상자성취란 말은 자,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가 있고 고체가 n개만큼의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n개만큼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자성체 구성하고 n개의 원자는 스핀이 있어요. 스핀이 이제 업이냐 다운이냐 그렇게 스핀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자성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그러면 n개가 있는데요. 자, 상자성체 네. 상자수의 원자에 있는 전자의 그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그렇죠? 그러면 n개만큼 있단 말이에요 원자가. 그러면 격자에 고정돼 있죠. 네, 고정돼 있고 그 원자들이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쭉 있을 것입니다.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습니다. 자, 업인 것이 업이 R개인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필요한데 상자성체 설명할 때 우리가 전체 원자 중에서 스핀이 업인 원자들 개수가 몇 개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구분 가능하죠.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구분 가능한 그렇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 중에서 업의 개수를 선택하는 경우 수입니다. 그렇죠. 선택만 해야 돼요. 배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제 조합이죠. 조합. 따라서 업의 개수가 R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중도라고 부르는데 경우의 수는요. n개 중에서 네, 업의 개수가 R인 그런 경우의 수는 바로 NCR입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상자성체에서 우리는 이제 조합을 이제 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중복조합은 조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 서두나 엔계에서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똑같은데, 근데 여기 한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중복을 허락해서요. 서로 엔계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NHR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 이거는 표현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NHR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은 자,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R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나누기 그다음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치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자, 이런 건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 R개의 빵을 N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의 수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예제를 먼저 볼 텐데, 자, 아까 전에 조합의 경우에 예제를 안 들었는데,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EX. 얘는, 예를 들어 이제 3C2.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죠? ABC가 있습니다. 자, ABC 중에서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방법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ABC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방법이니까 AB, BC, C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 왜 그렇죠? 자, 3C2는 3팩토리얼 나누기 1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3, 2, 1, 2 나눠주니까 3이죠. 3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자, 이건 예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요. 3H2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경우수를 따져볼게요. 3H2면은 ABC에서 ABC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는 그런 경우수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단은 두 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A를 두 개 뽑을 수 있고요. B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C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복되는 건 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B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AB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C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C 이렇게 뭐 CA로 할까요? CA 이렇게. 예. 총 6개의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6개. 그렇죠.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3H2는 3 더하기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리고 2 이렇게 됩니다. 4C2입니다. 그러면은 4 팩토리얼에다가 4에서 2 팩토리얼 빼기 해주고 2 팩토리얼 한 번 더 해주죠. 그래서 4, 3, 2 나누기 4가 돼가지고 3이 6이 됩니다. 6. 그렇죠. 6개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 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중복 조합은 자, 두 개의 빵을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빵을, 빵이에요, 빵. 두 개의 빵을, 예, 3명의 사람한테, 예, 이렇게요. 두 개 빵을 3명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제 방법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빵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3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자, 일단은,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3명한테 주니까 한 명은 못 받아요. 어차피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빵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 칸막이입니다. 칸막이를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칸막이 중심으로 A, B, C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A는 못 받고 B, C가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가져가는 경우. 그러니까 B, C가 되죠. B, C. 그 다음에 칸막이가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칸막이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 경우는 A가 칸막이 중심으로요. A가 가져가고 B가 하나 가져가고 C가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칸막이를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두 개 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칸막이 중심으로 A, B, C니까 자 A는 하나 가져가고 B는 못 가져가요. 그 다음에 C는 하나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빵이 두 개 있는데 이번엔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치면 그러면은 네, A 가져가죠. 아, A 못 가져가죠. B도 못 가져가요. C만 두 개 가져가죠. 요거입니다. 요거. 그렇죠? 칸막이를 이번에는 이렇게 치면은 자, A가 다 가져가죠. A가 다 가져가고 B는 못 가져가고 네, C도 못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칸막이를 이렇게 치면은요. 아이고, 네, 이렇게 치면 그렇죠. 그러면은 A 못 가져가고 B만 두 개 가져가죠. 그리고 C는 못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빵을 칸막이를 적절하게 두 개를 이제 쳐가지고 A, B, C한테 분배하는 방법의 경우 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 칸막이까지 고려해서 빵 두 개에 칸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 네 가지. 어떤 네 가지에 하나, 둘, 빵이랑 좀 헷갈리니까 네. 자, 네 가지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자리 중에서 이 네 개는 칸막이 두 개, 빵 두 개예요. 이 중에서 칸막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중복조합의 경우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칸막이를 이거 네 개 중에서 방을 이렇게 두 개 선택했으면 칸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빵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빵 두 개가 이제 칸막이 이렇게 되니까 요 경우죠. 요 경우. 그렇죠. 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C만 다 가져가는 경우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네 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이 경우. 그렇죠. 그래서 네. A는 못 가져가고 B 하나 가져가고 C 하나 가져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네 개 중에서 네 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바로 이거죠. 사시두.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자, R개의 빵을 N개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저게 중복조합이냐? 자, 빵이 R개가 있죠. 그럼 빵 하나하나들을 배분할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빵이 배분될 사람 N개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빵이 또 배분될 또 사람, 중복을 포함하니까 또 N개만큼의 또 사람이 또 배분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순열 안 하고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 빵이 R개가 배분될 사람 N개를 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즉 빵을 배분될 사람 R명을 뽑는 그러한 이제 경우 수가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M개 R개 빵을 사람 N명한테 나눠줄 경우 수가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자, 여기 지금 R개 빵이 있습니다. R개. 자,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치면, 자, R개 빵인데 이거를 이제 N명한테 배분해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칸막이를 치면 됩니다. 자, 사람 N명이니까 N-1개의 칸막이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자, R개 빵이 있는데 내가 N-1개 이렇게 해가지고 N-1개의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했다면, 자, N-1개니까 총 빵이 영역이 N개로 나눠지죠. 그럼 첫 번째는 이제 1번 사람이, 네, N개명에서 이제 1번 사람이 받습니다. 2개 가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칸이 이제 2번 사람이 배분되는 거예요. 3개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N개만큼 사람이 빵을 배분받는 경우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 빵에 R개 있고요, 칸막이가 N-1개죠. 따라서 그러니까 N-1 플러스 R, 그렇죠? 이거에서 N-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랑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R개통랑 똑같은데 아까 여기에서 조합에서 NCR이나 N-R이랑 똑같아요. NCR이나 N-M-R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나눠주는 거 보면은 N에다가 N-R 집어넣어도 나눠주는 게 똑같습니다. N에다 N-R 집어넣으면 요게 N-R로 바뀌고 이게 요게 네. 요게 이제 R이 이제 M-R로 바뀌니까 여기가 R이 되고 얘가 M-R이 됩니다. 요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은 결과가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M-1 플러스 R개만큼의 자리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N-1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가 이제 R이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R-1에서 R을 선택할 경우는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중복 조합이고요. 자, 얘는 또 어디에 응용되냐? 얘는 아인슈타인 고체에서 응용됩니다. 아인슈타인 고체. 이건 이제 이따가 아인슈타인 고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 순열 조합, 중복 조합까지 이렇게 좀 경우의 수 따지는 거를 일단은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엔트로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